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직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신라의 공연이 있다는 사실. 화창한 봄날에 흥겨움과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는데요. 경주시립 신라고추대가 전하는 경주의 풍류, 함께 즐겨보아요. 언제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경주의 황리단길. 신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가 빠질 수 없죠. 달달한 기운까지 급속 충전. 천년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 경주는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아주 즐거운 여행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에 조금 더 특별함이 더해진 또 색다른 매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황리단길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또 다른 명소, 대릉원인데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에 과연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어딨지? 저기다! 저기! 누가 봐도 저기잖아요. 지금 한눈에 마치 내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이 신라시대의 한복판으로 온 것 같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심상치 않은 의상에 범상치 않은 악기를 들고 대릉원에 모여있는 이분들,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는 경주시립 신라고추대예요. 우리 경주시립 신라고치대 우리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와, 되게 일단은 이 고치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350년경에 신라시대 때 고치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라시대의 국가의 길흉사 때 모든 음악을 맡아서 행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헌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경주시립 신라고치대를 이제 창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기는 옛날 문헌에 나오면서 사라졌던 걸 복원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여기 쓰이는 음악은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창작 음악으로 해서 신라고치대의 역할을 하면서 또 고치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대는 두드리는 타악기와 부는 관악기로 구성된 악대를 뜻하는데요. 경주시립 신라고추대는 전통 음악에 기반해서 현대적 창작 음악까지 아우르는 색다른 악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에 시립악단이 있지만 고치대를 가지고 있는 악단은 저희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오셔야만이 이 고치대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감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류를 함으로써 경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립 신라고치대는 경주의 풍류라는 상설 공연을 올해로 3회째 펼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에게 신라의 신명을 전파 중이죠. 이둥땅 이둥땅. 너무 흥나지 않아요? 전 지금 그동안 진짜 이렇다 할 음악 취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 오늘부로 딱 정했습니다. 제 음악 취향은 신라 음악 취향이에요. 너무 신나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신라 시대에 태어날 걸 그랬어요. 신라시대의 고분군인 대릉원을 신명으로 물들이는 경주시립 신라고추대의 고대 문화공연. 전통적인 악기소리에 화려한 춤사위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흥이라는 게 폭발합니다. 경주시립 신라고치대 공연을 함께 해보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멋있고 네. 외국인 분들한테 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이 좋은 거를 저희는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발전되고 지금 이 멋있는 공연이 많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인 대릉원. 그동안은 아름다운 배경에서 인생사진 찍으러 오셨죠? 앞으로는 경주 시립 신라고추대 공연도 기억해주세요.
경주시립 신라고치대의 신명나는 퍼포먼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이게 같이 걸어다니면서 즐기는 그 공연이라는 것이 더 색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위기의 공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대까지 갖춘 공연인데요. 경주시립 신라고치대의 고대 악기가 가진 특유의 감성에 현대적 선율이 더해져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번 공연은 이제 국악 관현악입니다. 이제 국악을 하면 또 늘상 옛날의 그런 느린 음악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창작 음악, 현대적인 관현악 기법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풍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야외 대릉원에 나와서 저희 신라고치대가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더욱 알차고 풍성한 공연을 위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악기의 음악인들과 경주시립 신라고치대가 협연을 펼치는데요. 관객들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답니다.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연휴를 맞아서 경기도에서 내려왔거든요, 어제. 근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봄날이 주는 선물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공연자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 아무래도 이 대릉원 자체가 너무 푸르다 보니까 이 공간이 주는 그 힐링, 따뜻함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느껴지고 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 관객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덩실덩실 무대 위에서도 객석에서도 경주의 아름다움과 우리 음악의 즐거움을 담아갈 수 있는 멋진 시간. 경주시립 신라고치대가 준비한 경주의 풍류에 모두가 홀릭. 경주시립 신라고치대의 신명나는 공연은요, 오늘로 끝이 아니라 오는 6월까지 이곳 대릉원에서 경주의 풍류라는 제목으로 더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재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주의 풍류를 즐기러 꼭 현장으로 오세요. 왜냐고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오직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경주시립 신라고치대의 공연. 아름다운 봄날에 경주의 풍류 속으로 빠져보아요. 방방곡곡 찐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인상 깊고 유서 깊고 맛까지 깊은 그곳. 입이 즐거운 그곳으로 맛 깊은 여행을 떠나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입맛 잡고 행복 잡고 맛집을 찾아 오늘은 경주로 가봅니다. 반장님! 네. 와, 오늘 왜 또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쪽은 황리단길, 또 한쪽에는 대릉원 뷰가 있습니다. 네네. 이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좀 특별한 그런 곳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특별한 곳이요? 네네. 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어떤 곳에 저희가 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피크닉 분위기를 좀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왠지 느낌이 피크닉을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피크닉에 좀 어울리는 룩으로 오늘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어떤가요? 네, 좋네요. 네네, 일단은 괜찮다고 예쁘다고 하시는 걸로 알겠고 오늘 그럼 특별한 장소에서 먹는 메뉴가 궁금한데요. 어떤 메뉴예요? 오늘은 대릉원이 보이는 데서 피자를 먹을 겁니다. 대릉원이 보이는 곳에서 피자. 사실 제가 피자를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피자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는데 게다가 대릉원 뷰까지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저희 먹으러 가볼까요? 네, 얼른 가시죠. 소풍 가기 좋은 날. 궁금증 안고 출발! 분명 피자 맛집이랬는데 여기는 한옥? 놀라지 마세요. 동서양의 만남. 한옥에서 맛보는 미국식 신피자 맛집인데요. 얇은 도우에 심플한 토핑을 올려 피자 본연의 맛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와, 반장님. 네. 이 대릉원 뷰 무슨 일?
저는 진짜 이 뷰 때문에라도 여기 꼭 와야 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좋은 날씨에 이 완벽한 대릉원 뷰를 보면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니 진짜 오늘 특별한 피크닉에 온 기분이 들어요. 피크닉 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네. 여기로 모시고 왔는데 혹시 황리단길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황리단길이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생긴 지 한 5년? 뭐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요?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 2016년이요? 네. 거의 그러면 10년이 된 거네요? 황리단길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이 거리가 이제 형성되면서 거의 초기에 생긴 아마도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래된 매장이 아닌가. 오, 그럼 황리단길과 함께한 역사를 또 갖고 있는 시조새 같은. 시조새 같은. 그러면 메뉴가 너무 저는 아까부터 계속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네네. 보니까 일단 피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하프앤하프가 있어요. 반반. 반반. 일단 1인 1피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4가지 마신 거예요? 그쵸. 그럼 유나 씨가 2개를 고르고 네. 내가 2개를 고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2개. 일단 저는 하와이안이랑 콘치즈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은 뭐 드실래요? 저는 일단 할라피뇨도 맛있을 것 같고 피자니까 페퍼로니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그렇게 드시죠. 아니 관장님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4가지 맛. 4가지 맛. 오케이. 너무나 이 합리적 선택인데 그럼 하와이안 콘치즈, 할라피뇨, 페퍼로니. 또 사이드가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피자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죠. 그래서 감자튀김. 좋습니다. 감자튀김까지. 괜찮으시죠? 네네네. 같이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고른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고른 거죠. 네. 다양한 피자를 맛보고 싶다면, 뭘 먹을지 알쏭달쏭 고민된다면 걱정 없이 시켜야죠. 반반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쭉 늘어나는 치즈에 군침이 꼴깍. 반장님, 와, 이 비주얼이 진짜 엄청난데 사실 조합을 너무 잘 시킨 것 같아요. 인정?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 감자튀김 보세요. 이 시즈닝까지 저는 뿌려져 있을지 몰랐는데 이거 안 시켜서 어쩔 뻔했어요. 이거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역시 점점 제가 맛잘알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맞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얼른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맛있겠다. 뭐부터 드실 거예요? 저요? 옥수수. 오케이. 하나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사이즈만 반반인 줄 알았더니 옥수수 반, 치즈 반, 탱글탱글 노란 옥수수가 가득한데요. 옥수수의 통통 튀는 식감과 고소한 치즈의 만남. 이야, 말을 못하겠어요. 미간치 뿌려지면 말 다 했죠? 너무 맛있다. 진짜 그거 있잖아요. 횟집 가면 나오는 그 콘치즈? 콘치즈. 그게 그대로 피자에 올라간 맛이에요. 두 번째 피자엔 할라피뇨가 가득. 우리나라에 청양고추가 있다면 멕시코엔 매콤한 할라피뇨가 있다. 느끼한 맛을 한 번에 잡아줄 피자. 불맛 제대로입니다. 와, 진짜 할라피뇨 맵다. 맵네요. 이렇게 매울 때는 감자튀김 한 입 넣어주고요. 네. 맛있다. 콜라도 한 번 마시자고. 봐봐요.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잘했죠, 저? 너무 혼자서 맛있잖아요. 시키시고 혼자서 아주 맛있게 드시고 아우 훌륭합니다. 얼른 관장님은 좀 얼른 빨리빨리 저 드셔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맵다. 확실히 맵네요. 할라피뇨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강추. 매운 걸 먹었으면 달콤한 걸로 중화시켜야죠. 달큰한 파인애플이 듬뿍. 맛있겠다. 피자계의 민트 초코로 불리며 호불호 갈리는 그 맛. 유나 씨 입맛엔 과연 어떨까요? 윤호 달아. 입안을 가득 메운 달콤함에 짭조름한 페퍼로니 피자까지 들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피자 천국. 피자 맛에 흠뻑 빠졌는데요. 그나저나 이게 웬일이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맛집 구경?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이 뷰도 너무 좋은데 많이 이제 관광객분들이 지나가시잖아요. 약간 저희를 보는 시선이 좀 따갑지 않아요?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약간 하고. 부러우면 우리도 오늘 이거 먹을까? 왠지 이런 오늘 느낌으로.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요.
진짜 광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 연예인인 줄 알았어. 어머. 하도 이뻐갖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 이거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너무 예쁘셔서. 밖에서 먹으니까 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생기고 오늘 기분이 참 좋네요. 즐거운 기분으로 피자 산매경 이어갈까요? 짭조름한 맛까지 더한 페퍼로니를 흡입하는데요. 고소한 콘치즈로 시작해 할라피뇨로 매운맛 찍고 하와이안 피자로 달콤함까지 한도 초과. 짭조름한 페퍼로니로 마무리하니 완벽 클리어.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뷰를 보면서 이 대릉원 뷰를 보면서 이 야외에서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피자를 먹으니까 저한테는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야외에서 이렇게 특히 이런 능뷰를 보면서 먹는 피자는 처음이죠. 네. 오늘도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특별한 한 끼를 맛있게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오늘 한 줄 평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가 황리단길 초기에 생겨서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맛있으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역시 원조를 따라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이 한옥에서 즐기는 피자가 너무 신선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줄 평이냐? 가장 한국적인 경주에서 즐기는 가장 이색적인 맛. 어때요? 좋았어. 매력 부자란 이런 것. 대릉원이 보이는 뷰 맛집이면서 황리단길의 역사와 함께한 원조 맛집. 한옥과 피자가 어우러진 이색 맛집까지 맛 깊은 여행. 오늘도 입이 즐거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계곡은 시원하게 흐르고 사냐인 생기가 넘칩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을 찾는 발걸음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할까요? 편안하니 좋아요, 마음이. 새 봄을 맞은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계절. 봄날 사찰의 풍경을 소개합니다. 홍천군 영기미면에 위치한 수타사. 두 날개를 활짝 펼친 공작산의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천년 고찰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경내에는 알록달록 연등이 걸렸습니다.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소원지를 작성해 연등 발원에 동참합니다.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좀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좀 편하긴 해요. 우리 식구들도 한합이 잘 돼서 올해도 힘들지만 잘 버텨나갔으면 해서요. 현재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꿈꾸며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기억하는 5월. 사람들의 소망이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각 가정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니 좋아요, 마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고 싶은 곳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돼주는 수타사는 아주 깊은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입니다. 아담한 경내에는 눈길 닿는 곳마다 보물이 가득한데요. 사인비구가 만든 이 동종은 167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연도가 새겨져 있어 범정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는 보물입니다. 그 밖에도 보물이 아주 많다는데요. 신라 708년에 성덕왕 때 원효 대사님께서 창건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00년 된 고찰입니다. 네, 천년 고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4개의 사천왕상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 안쪽으로 있는 것이 동방지국천왕,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남방증장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북방다문천,
서방, 광목천 그렇게 4개의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의미도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잘 다스리고 평안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조 사천왕상이 지키는 천왕문을 지나면 조선시대부터 강당으로 쓰였던 목조 누각, 흥회루가 등장합니다. 사방이 탁 트인 독특한 이 건축물은 지금도 방문객들의 편안한 쉼터가 돼주고 있죠. 흥회루와 마주보고 있는 법당 대적광전은 비로잔압을 좌상이 모셔진 주불전으로 1년 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된 귀한 유산입니다. 이제 대적광전이라고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인조 때 다시 복원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요. 저 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된 2장의 기와가 보입니다. 그것이 왕이 내려주신 청기와인데 왕실의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청기와를 내려주신 절에는 무슨 전란이나 큰일이 있을 때 이 파괴되지 않고 잘 비껴간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소조 사천왕상과 대적광전이 각각 2023년과 2024년 보물로 승격되면서 수타사는 보물을 무려 4점이나 보유한 사찰이 됐습니다. 덕분에 수타사를 찾는 홍천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졌는데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예, 아담하고 때가 안 묻은 절 같고 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되게 경치가 좋은데요. 네. 혹시 여기 수타사가 그 문화재가 많은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는데요. 예. 그럼 다시 자세히 더 보고 싶은데요. 예. 역사의 숨결을 더 느껴보고 싶다면 소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이 보장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곳은 수타사의 불교 문화재들을 전시해 놓은 성보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그 유명한 보물 월인석보 17권과 18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월인석보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래 가장 먼저 쓰여진 불경 언해입니다. 세종의 월인청강 지곡하고 세조가 쓴 그 석보상서라고 합해서 월인석보를 지었는데요. 이 역사적 가치로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글 연구자들이 이걸 보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도 매우 깊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러 답사를 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네요.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후손으로서 우리 문화재를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우리나라 불교랑 관련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좀 화재나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아니면 도난이나 화재 같은 위험성으로부터 좀 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타사의 소방관들이 무슨 일이죠? 설마 어디 불난 거 아니겠죠? 알고 보니 봄철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 현장 점검을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즈음해서 그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사찰에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화재 예방에 대한 점검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화재 예방 컨설팅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찰은 대부분 산에 위치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신기상 옥내 소화전 ON으로 전환해주세요. 다시 오프로 전환해주세요. 사찰에 상주하는 사람이 소방시설 사용법을 잘 숙지하는 게 필수. 근데 물을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왜 뒷산에다 뿌려요? 이건 방수포라고 합니다. 방수포는
산불로 인한 확산, 전통 사찰로 인한 확산을 방지해 주고요. 또한 이제 전통 사찰에 화재 났을 때 산불로서의 확산을 또 방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젖으셨는데 비 맞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잘 돼 있네. 한번 전체 수관 전개해서 한번 물을 한번 실제 방수를 한번 해볼까요? 잡아봐. 야, 물 잘 나온다, 방수. 이 건물과 그 건물 인접해 있는 산 부분에 충분히 물을 주수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불꽃 감지기가 지금 최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초기에 인지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기 그리고 화재 감지기와 같은 소방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요. 노후 전선과 같은 전기 시설 그리고 화기를 취급하는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합니다. 예로부터 왕실에서 보호할 만큼 귀한 우리 지역의 문화재, 우리의 봄날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안전하고 무탈하게 지켜야겠죠. 모두의 바람대로 웃음만 가득한 5월이 되길 바라며 화재 한 건 없는 평안한 봄을 기원합니다. 제주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잡채, 조림, 고기, 제육볶음, 잡채, 비빔밥, 토스트. 마파두부에 밥을 비벼가지고. 맛있는 나물 넣어가지고 비빔밥. 왜 거기서 누워 계세요? 예? 지금 여기 한림에서 배고파가지고 맛있는 곳 있다고 명월까지 걸어왔거든요. 오다가 쓰러져서 저혈당 쇼크. 좀 혈당 좀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림의 신상 뷔페 맛집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근처에 가정식 뷔페 엄청 유명한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 그 경쟁력이 좀 있을 텐데 우리만의 좀 이렇게 좀 뭐 다른 점이 있다. 맛. 네. 그렇지. 맛만 좋으면 되지 뭐. 종류가 많아도 맛이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딱 먹을거리, 정말 이 맛있는 거 너무 다양해도 안 먹어지거든요. 네. 저희는 딱 집중. 이런 거 따야 될 거예요. 좀 따서 4분의 1 이렇게 하고 4등분 해서 이것도 여기에 이제 두부가 들어가면 간이 좀 슴슴해지면서 간이 딱 맞을 거. 무슨 전이에요? 무슨 전? 버섯 야채전. 버섯 야채전. 이거 아직 뭐 익은 게 없나요? 네, 아직 조금 기다려요. 금방 나온 거. 엄마,
합격. 합격. 와, 간. 잡초리 가운데. 이게 또 가정식 뷔페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이거 뭐 저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뜨다 보면 너무 많아져. 조금씩 조금씩. 아우 반찬 너무 좋아. 아우 미나리 무침 너무 요즘에 미나리 탁 아작아작. 간이 너무 잘 됐어. 전도 한번 먹어볼까요? 고소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손님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계속 만들고 있어. 코다리 양념 기가 막히더라. 그리고 쫀득쫀득한 인식감. 그리고 비린 맛이 거의 없어. 이렇게 가정식 뷔페는 이렇게 또 생선류가 또 꼭 필요해. 제주도 이렇게 한림항에서 나는 생선들을 많이 이렇게 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류. 요런 또 지금 사찰 음식을 먹다가 또 갑자기 또 일본 가정식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달달하면서 불량나면서 그 가스오부시의 그 감칠맛을 확 때려주는 이런 게 매력 아니겠어요? 자, 일단 일본 여행은 다녀왔고요. 일본 안녕. 이게 여기는 그래도 소문났더라고요. 딱 먹을 것만 딱 비치돼 있다. 그래서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단골들도 계속 찾아오시고 어떤 분은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딱 이쯤에서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동서양을 다 지났으니까 이제 사찰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 탁, 잡채 가운데다가 탁 넣어줘. 제가 마파두부를 남겨둔 이유. 지금 이렇게 바쁜데 고추장 참기름 언제 달라 그래? 이게 뭐 고기장이지 이게. 이렇게 또 잡채에 밥에 딱 딸려오는 이런 느낌. 아, 진짜 제가 최근에 먹어본 24년도, 25년도에 먹어본 비빔밥 중에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잖아. 나 혼자 이게 10,000원 내고 너무 죄송할 정도로 많이 먹어버렸어. 한 3만 원어치는 먹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5만 원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시고 우리 또 직원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고모. 아, 고모? 네. 신랑? 신랑의 고모? 네. 야, 신랑의 고모니까 월급 안 줘도 되고.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어떤 월급은 많이 좀수가?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한 달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걸 선택하면 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진 않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고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뭐 잠도 잘 못 자는데 되게 그냥 그 손님들 와서 맛있게 먹어주시면 되게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통장에 잔액도 차차차차차 네,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분 좋게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다들 이게 통장 잔고가 많이 불어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의 소울. 네, 명월리에 있는 식당 한정식 뷔페집입니다. 많이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주시고요. 정성껏 매일매일 찬을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끝. 잘했습니다. 하루하루 정성 담은 집밥 같은 한 끼 많이 드시러 오세요. 일본 마쓰야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늘은 좀 소박하지만 그 안에 정겨운 매력이 있는 근처 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치코를 떠나려면 옷 잡고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소도시 감성을 느끼러 떠난 마쓰야마. 이번에는 마쓰야마 인근 지역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양초와 종이 산업이 번영하고 작지만 무궁무진한 매력을 지닌 우치코. 일본의 전통 문화와 더불어 옛 정치까지 느끼면서 멋진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곳. 더불어 탁 트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모나다까지. 우치코로 출발합니다. 우선 마쓰야마에서 우치코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캐릭터 기억나시죠? 마치 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차를 타기 전부터 너무 설렜습니다. 따다다, 너무 귀엽죠? 이게 바로 에키벤이라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개봉할게요. 따라따라따. 우와, 가와이. 저희가 에키벤을 호빵맨으로 준비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여기 시코쿠시가 호빵맨을 그린 작가님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기 애니메이션의 작가님이 살았던 곳으로 저도 특별히 이 만화의 주인공이 새겨진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구성도 탄탄하고 꽤나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잠시 달리다 보니까요,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우치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 뒤쪽으로 되게 정겨운 정취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우치코 투어 시작합니다. 이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을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비까지 내리니까 정말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이 마을의 전통적인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하루였는데요. 그러던 중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konnichiwa. 우와. 보기만 해도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양초 가게. 이 가게는요, 현재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전통적인 기법이 느껴지는데 이 비결이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가게는 좀 어떤 곳일까요? 当店はこの和ろうそくを作っているお店で、江戸時代の後期から200年続く、今日7代まで続いている和ろうそく屋になります。 다른 양초와는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内子町はこのハゼの実から取れる木蝋の生産で、かつて江戸の後期から明治にかけて大変栄えた町で、当店がその当時から木蝋を使って和ろうそくを作り続けておりまして、もう四国でも唯一残っている和ろうそく屋になります。 어머나,
이 가게 안쪽에서는 실제로 양초를 계속 만들고 계셨는데요. 딱 봐도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전통 방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양초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基本的にはこの和ろうそく作りっていうのは1日で仕上げていくんですけど、だいたい朝の9時営業からだいたい3時ぐらいまでの、6時間ぐらいで、ある程度決まった本数を作っていきます。 양초가 완성되는데 몇 단계 정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和ろうそくの工程は全部で4過程ありまして、最初にこの今作業している木掛けといってろうを何重にも手で重ね付けて形を作っていきます。ある程度形が仕上がりましたら、次はろうの温度を45度程度にちょっと温度を上げて、表面の艶出しですね、表面を滑らかにこう仕上げていくんですけど、その次の3工程目でこの先にかぶった芯を切り出していきます。そして最後に長さを切り揃えて完成になりますね。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는 이 작업들은요. 같은 자리에서 빚어내는 장인의 정성 덕분에 지금까지 환하게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의 손길을 다 거쳐서 만든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언뜻 보기만 해도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일반 초와 좀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一般的なパラフィン炉のろうそくと比べ炎が大きく、そしてすすが少なく、また風を当てなければ横にろうが流れ落ちなくて、炎の揺らぎがとても綺麗なんですね。 앞으로도 이 역사와 전통을 좀 이어가실지 궁금해요. やはり僕としてもこの内子でこう育って僕がちょうどこれから7代目になる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こう時代の中でのこの和ろうそくの在り方っていうのを模索しつつ、やっぱりこの内子の町で、今でこそ海外のお客様も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素晴らしい手仕事だなと皆さんに感動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この日本ならではの伝統工芸僕はすごく誇りに思ってますし、この和ろうそく作り伝統っていうのをまた次の世代にも残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これからも内子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우치코의 양초가 이 마을을 든든하게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간발해! 스고이 스고이! 양초 가게를 나왔더니 어머나 마을이 시끌벅적하더라고요. すみません。今これは何をするですか？明治と大正の服装を着て街並みを歩いているっていうものになります。今年初めての試み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昔ながらの服装をしてこういった街並みを歩くことで住民の方々含めて親しみを持っていただけたらという企画になっています。 이렇게 마을의 전통을 이모저모 느끼면서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거닐어 봤는데요. 그러던 중 한 찻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인지 여기도 장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조금 긴장됐지만 자신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간발의 수민상. 아, 건니치와.何メニュー。はいはい。はい、ここにあります。どうぞお選びください。おー。핫 커피. 핫 커피. 하이 하이. 하이, 了解です. 지금 여기가 안에 북적북적한 게 약간 사랑방 느낌이 나거든요. 앉아가지고 좀 따끈하게 몸도 녹이고 커피 한잔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특별하게 이 커피 잔을 직접 고를 수 있었는데요. I like color blue. 블루 컬러. Yes, yes. 블루. 우치코 마을은 커피조차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데 묘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작은 마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촬영하러 오니까 이분들도 제가 신기하고 사실 저도 이분들이 신기해요. 커피 빨리 주세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이 내어주신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녹여보는데요. 아, 스고이! 아.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 가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정겨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왜 인기가 많은지 제가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이 가게를 운영하신 거예요? 30年ぐらい前からビフォー 와, 스고이. 요즘은 우치코로 여행도 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분들은 좀 계세요? 観光客の方はコロナでシャットダウンしてたからそれから見たら増えましたね。ここの前がちょうどお遍路道、四国遍路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その88箇所のお歩きる方がここを通るの。 우치코의 좀 매력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まあうちこ全部いいところ。 아, 全部? とってもね、お人柄がみんないいですし、すごくね、住みやすくて良いところですよ。 이렇게 우치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떠난 곳은요. 이 멋진 풍경이 아름다운 시모나다역입니다. 저는 마쓰야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시모나다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센가치로 행방불명의 배경지가 되기도 했고요. 사진을 찍는 핫플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저도 일본 여행의 마지막 추억을 이곳에서 장식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플랫폼에서 세토네해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아름다운 석양까지 더해지니 야, 왜 이곳이 SNS 핫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잠시 동안 의자에 앉아서 저만의 황홀한 시간을 만끽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반짝이는 관광지가 오히려 지루하신 분들, 그리고 쫓기는 여행 일정에 지치시는 분들은 마쓰야마로 놀러오세요. 저와 함께 떠났던 마쓰야마 여행기 어떠셨을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